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만난 여러 어르신들 인터뷰 녹취록인데요. 은퇴 후 삶, 연금 준비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이걸 보면서 통계 너머의 진짜 은퇴 생활 모습, 또 그분들 지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죠. 뭐 연금 얼마 받는다, 몇 살에 은퇴했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살아오신 분들 목소리로 듣는 거니까요. 은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고민이나 만족감이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 미래를 그려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터뷰하신 분들 보니까 연령대도 60대 중반에서 80세까지시고 또 살아오신 길도 정말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도소매 자영업 오래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금융기관 대표이사 지내신 분, 심지어 연봉 3억 넘게 받으셨다는 대기업 임원 출신도 계셨고요. 근데 은퇴 후 소감 여쭤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분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하신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렇죠. 뭐랄까 그동안 못했던 개인적인 공부나 운동 같은 거 할 수 있어서 그런 해방감? 그런 거 느껴지더라고요. 그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보통 은퇴하면 이제 모든 활동을 딱 중단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인터뷰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금융기관 대표셨던 분 같은 경우 퇴직하고 나서도 회사 고문으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이제 점진적 은퇴라고 하는데 은퇴의 모습이 생각보다 되게 유연할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완전히 손 떼는 자유도 있지만 또 경험 살려서 사회랑 연결되는 방식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완전히 새로운 자유를 찾거나 아니면 기존 경험을 살려서 다른 역할을 하거나 둘 다 은퇴 후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연금 수령액, 노후 자금 이 부분은 답변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월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한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으신다는 분도 있었고요. 또 국민연금에다가 개인연금 같은 거 합쳐서 올해부터는 월 300만 원 이상 예상한다는 분도 계셨죠. 확실히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 준비가 노후 소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눈에 띄었던 건 그 사업하셨다는 부부 이야기였어요. 두 분이 합쳐서 월 1,0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신다고. 와, 1,000만 원이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구성인지는 자료에 자세히 안 나와서 단순 국민연금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 같긴 한데. 아마 사업체 관련 소득이나 아니면 임대소득 같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개인연금을 정말 잘 준비하셨거나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연금 말고 노후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한 분이 조금 있다, 5억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이나 다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아까 그 월 1,000만 원 부부 같은 경우는 그런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잘 만드신 성공 사례일 수 있겠죠. 다만 이게 또 인터뷰 장소가 반포 한강공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분들 재정 상황이 우리나라 전체 노년층 평균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감안하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환경의 분들이라는 점은 고려해야겠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의 다양한 모습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런 재정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 과정에서의 만족이나 아쉬움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후회되는 점 있냐는 질문에 없다, 잘 준비했다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좀 다른 목소리들도 있었어요. 네,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좀 아쉬움을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예전에 부동산 재테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걸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좀 달랐다면 지금 노후가 훨씬 여유로웠을 텐데 하고요. 뭐랄까 기회를 놓친 아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런가 하면 돈 문제보다는 다른 데서 더 큰 아쉬움을 느끼는 분도 계셨어요. 이게 좀 인상 깊었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건강이라고. 젊었을 때 술, 담배 좀 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했더라면 하는 그런 탄식이 좀 묻어났습니다. 아, 건강 문제. 네. 그리고 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나 부하 직원들한테 좀 더 인간적으로 잘해줄 걸 그랬다. 이런 후회도 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 네. 너무 일에만 파묻혀서 주변을 잘 못 챙겼던 거죠. 이 두 가지 후에, 그러니까
재정적인 아쉬움이랑 건강, 인간관계에 대한 아쉬움, 이게 같이 나온다는 게 참 중요해요. 결국 이분들 경험을 쭉 보면 은퇴 후에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지가 단순히 통장 잔고 숫자에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쌓아온 건강 자본,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여기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물론 돈이 중요하죠.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은 분명히 하는데, 근데 매일매일 느끼는 행복감이나 충만함은 건강하고 좋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결국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 습관이나 선택이 수십 년 뒤 삶의 질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메시지 같아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노후 준비하면 보통 돈만 생각하기 쉬운데 어쩌면 건강이나 관계 같은 무형 자산이 더 결정적일 수도 있겠군요. 자, 다음으로 강남 거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흥미로웠어요. 이런 맥락에서요, 한 분이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통계상으로는 상위 0.1% 자산가라고. 네, 상위 0.1%요. 네. 그러면서 강남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니라는 현실을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아, 그 지적이 참 현실적인데요. 이게 자산 규모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자산의 유동성 문제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싼 아파트 갖고 있어도 당장 매달 나가는 생활비나 관리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 강남처럼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높은 데서는 그런 문제가 더 심할 수 있고요. 네. 이분 말씀 들어보면 강남에도 월세 사는 사람 있고 관리비 내기 버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잠깐 살다가 떠나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비싼 집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비 때문에 자기 집은 세 주고 본인은 다른 데 나가 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허, 참 아이러니하네요. 구체적인 예시도 드셨는데 최근에 60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대요. 원밸리 84제곱미터. 이걸 만약 월세로 놓으면 보증금 한 10억 빼고 나머지 50억으로 연 4% 수익률을 가정해도 월 2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월 2천만 원? 와.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자산 규모랑 실제 생활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례가 정말 강남 산다는 그 이름표 뒤에 가려진 다양한 경제적 현실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가 자산을 가졌다는 거랑 현금 흐름이 풍부하다는 게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높은 자산 가치 때문에 유지비 부담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자산 가치와 실제 생활비 사이의 그 간극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네,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속사정이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왔는데요.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셨던 비결이나 또 젊은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특히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던 분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회사가 나고 회사 일이 내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걸 쏟아 부었고 운도 따라줬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이 답변에서 어떤 걸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의 노력과 태도,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성공의 핵심으로 꼽으면서도 동시에 운이라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의 역할도 겸허하게 인정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성공을 온전히 자기 능력 덕분으로만 돌리지 않는 태도에서 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 같은 게 느껴지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까 젊은 세대에게 건네는 조언들도 좀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맥락의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이런 현재 충실의 중요성. 그리고 역시 빠지지 않는 게 건강관리. 건강 또 나왔네요. 네. 한 분은 치매 예방하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열심히 운동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까지 말씀하셨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후회할 일 만들지 마라. 사람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 조언들을 좀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용적인 재정관리. 젊을 때부터 너무 좋은 직업만 찾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일 찾아서 시드머니, 종잣돈 마련하고 길게 보고 노후 준비하라는 현실적인 조언이죠. 네, 시드머니. 다른 하나는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예요. 현재에 집중하고 건강 돌보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잘 맺고
결국 재정적인 준비랑 비재정적인 준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정말 충만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학력은 높은데 취업은 어렵고 미래 설계도 막막한 현실을 보면서 자네들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요즘 젊은 세대들 힘들죠. 네. 그러면서도 그래도 자기한테 맞는 길 찾아서 꾸준히 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서 뭐랄까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좀 따뜻한 연대의 시선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네, 그게 참 중요하죠. 젊은 세대가 처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그 조언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거겠죠. 예전에 자기들이 성공했던 방식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고 다음 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헤아리려는 마음,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대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네, 오늘 저희는 반포 한강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인터뷰 녹취록이라는 참 귀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은퇴 후의 다양한 삶의 모습, 또 재정 현실, 그리고 수십 년 경험에서 나온 깊은 성찰과 조언들까지.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노후라는 단어가 조금 더 입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게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죠. 재정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건강과 인간관계가 행복한 노후의 핵심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들으신 이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한번 거울 삼아서요. 여러분의 장기적인 인생 계획에서 재정적인 목표 외에 건강, 관계, 또 개인적인 성장 같은 다른 중요한 영역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좀 재조정하거나 구체화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